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던 헤즈볼라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정규군이 최신형 전투기와 드론을 띄워 밤낮 없이 폭탄을 쏟아붓고 지도부를 찾아내 암살하는데도 왜 이 조직은 50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서방 언론은 이들이 광신적인 종교 이념에 세뇌된 테러리스트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서구의 시각으로 짜인 좁은 틀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국가가 하루아침에 치안과 복지를 싹 다 포기해버리고 거리에 범죄와 폭격이 난무하는데 정부는 털끝만 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생지옥 같은 순간에 누군가 다가와 여러분의 가족을 치료해주고 삼시세끼 따뜻한 식량까지 제공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건네는 총을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헤즈볼라는 단순히 원인 모를 악당이 아니라 무능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완벽하게 빼앗아갔을 때 피어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었습니다. 총알보다 강한 복지라는 초강력 무기로 무장한 이 하이브리드 집단의 충격적인 진짜 맨 얼굴을 지금부터 추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히 중동의 어느 작고 이름 모를 나라에서 벌어지는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무너졌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이 밀려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하고도 생생한 역사적 경고장입니다. 흔히들 레바논을 중동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넘실거리고 기운 덮인 아름다운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나라는 한때 중동의 스위스라 불리며 막대한 오일머니가 몰려드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의 이면에는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기어 만든 기형적인 괴물의 핏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자 승전국이었던 프랑스는 중동의 지도를 자신들 입맛대로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장군 앙리구로는 책상머리에 앉아 자를 대고 선을 그으며 기독교 세력이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인공적인 국가, 즉 대레바논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설계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 핏줄을 가진 사람들을 억지로 한 울타리 안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932년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니 영원한 저주에 빠뜨릴 단 한 번의 공식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당시 기독교도가 미세하게 더 많다는 이 단 한 번의 낡은 기록은 이후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레바논의 권력을 나누는 절대적인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출산율의 차이로 인해 이슬람 시아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두 번 다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된 시아파 무슬림들은 철저히 국가의 보호막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가 뒹구는 빈민가에서 짐승만도 못한 2등 국민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기득권층이 베이루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부를 축적할 때 시아파가 모여 사는 남부 지역에는 전기와 수도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완벽한 방치와 유기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피에로가 이스라엘을 쫓겨 레바논 남부로 밀려 들어오면서 이 버려진 사람들의 앞마당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참혹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바로 그 완벽한 진공상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암흑의 공간에서 어떻게 헤즈볼라라는 초국가적 괴물이 잉태되었는지 그 서늘한 기원을 첫 번째 핵심 포인트로 짚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설계된 분열과 멈춰버린 시계의 저주입니다.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선장과 항해사들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만 들여다보며 자신들이 어느 방을 차지할 것인지만 싸우고 있는 타이타닉호를 상상해 보십시오. 레바논의 정치체제가 바로 이 침몰하는 유령선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뼈대 자체가 철저히 종교와 파벌로 쪼개져 서로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제로섬 게임의 투기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서 뇌와 심장, 그리고 팔다리가 서로 다른 주인의 명령을 받으며 제각각 움직이다가 결국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자가면역 질환과 같습니다. 국가의 통합된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내 부족, 내 종파의 이익만을 뜯어먹는 기생충 같은 권력 시스템이 나라 전체를 숙주 삼아 파먹은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비극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1932년 프랑스 위임 통치 시절 실시된 레바논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공식 인구조사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기독교도가 약 51%, 이슬람교도가 약 4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종이 쪼가리를 근거로 레바논은 대통령은 기독교인,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나누어 가지는 기형적인 권력분점 체제를 법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1970년대를 거치며 시아파의 인구가 급증해 실제로는 레바논 최대의 종파가 되었음에도 정치 권력은 여전히 1932년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국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여야 하지만 레바논의 시계는 100년 전에 멈춰버렸고 시아파는 그 멈춘 시계바늘 아래에서 끝없는 빈곤과 차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날 레바논은 사실상 국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참사로 수도의 절반이 날아가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부패한 정치인들은 책임의 피해만 급급하여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레바논의 경제 위기를 19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붕괴 탑3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2023년 기준 레바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무려 221%를 돌파했고 화폐 가치는 98% 이상 증발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평생 모은 돈을 맡긴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정부가 제공해야 할 치안, 전기, 의료 시스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완벽한 폐허야말로 헤즈볼라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옥토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평범한 시민의 삶을 통해 이 비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낡은 마을에 사는 시아파 노인 하산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950년대에 태어난 하산은 평생을 레바논 국민이 아닌 그림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청년 시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정부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고 병이 나도 갈 수 있는 병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이 그의 마을로 숨어들었고 그들을 잡겠다며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날아와 하산의 집 앞마당에 무자비한 폭탄을 쏟아부었을 때 그는 국가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레바논 정부군은 자국민인 하산의 가족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동안 단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버려진 그날 밤, 피 흘리는 아내를 안고 오열하던 하산의 텅 빈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것은 국가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이 지옥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자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지독한 분노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치 시스템이 현실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낡은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을 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되어주지 못할 때 국민은 결코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돌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정치와 제도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레바논의 기득권들처럼 낡은 주정에 얽매여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실패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고장난 모든 사회가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내일의 현실임을 명심하고 우리 사회의 틈새를 날카롭게 감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진공 상태를 채운 악마의 거래, 총과 빵의 이중주의입니다.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고목이 속이 텅 비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빈 공간을 파고들어 나무 전체를 칭칭 감아버리고 결국 나무의 영양분을 모두 빨아먹으며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무서운 기생덩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헤즈볼라가 레바논이라는 병든 국가를 장악한 방식이 바로 이 기생덩굴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서방 세계는 헤즈볼라를 단순히 총을 들고 설치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만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이 괴물의 본질을 절반만 본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도망쳐버린 텅 빈 진공 상태에 들어가 오른손에는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들고 왼손에는 굶주린 빈민들을 먹여 살릴 따뜻한 빵과 의료 서비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무력이라는 공포와 복지라는 은혜를 교묘하게 결합하여 단순한 무장단체를 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하이브리드 권력, 즉 국가 위의 국가로 진화한 것입니다. 과거의 뼈아픈 데이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 정규군이 10만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전차를 몰고 레바논을 전면 침공했습니다. 명분은 피에로 소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아파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바로 이 피비린내 나는 참상 속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막대한 자금과 무기, 그리고 종교적 이데올로기 지원을 받아 탄생한 조직이 바로 신의 당이라는 뜻의 헤즈볼라입니다.
이들은 1983년 베이루트에 해병대 막사와 프랑스군 기지에 거대한 폭약을 실은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끔찍한 자폭 테러를 감행하여 단숨에 300명에 가까운 다국적 군을 몰살시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대칭 전력 앞에서 미국과 프랑스마저 두 손을 들고 레바논에서 철수했고, 헤즈볼라는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서방 제국주의를 몰아낸 무적의 영웅으로 떠오르며 무시무시한 권력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현재 이들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1년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라라는 자신들이 무려 10만 명이 훈련된 자체 무장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무기력한 레바논, 정규군을 훨씬 뛰어넘는 중동 최고 수준의 비정규 군사력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빈민가 곳곳에 자신들만의 거대한 종합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심지어 독자적인 통신망과 종편,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고아들에게는 평생 매달 넉넉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레바논 정부가 월급조차 주지 못해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동안에도 헤즈볼라의 거대한 달러 자금줄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빈민들의 혈관 속으로 투입되며 이들을 완벽한 충견으로 길러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남부의 어머니 파티마의 궤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파티마의 어린 아들이 원인모를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그녀가 아이를 얻고 레바논 국립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에는 의사도 약도 없었고 부패한 관리들은 뒷돈만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던 절망의 순간, 그녀를 찾아온 것은 정부 관리가 아니라 검은 수염을 기른 헤즈볼라 대원이었습니다. 그는 파티마의 가족을 최고급 시설을 갖춘 헤즈볼라 자체 병원으로 데려가 아이를 무상으로 완치시켜 주었고, 돌아가는 길에는 한 달치 식량과 따뜻한 담요까지 쥐어주었습니다. 국가가 버린 생명을 무장단체가 살려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파티마의 아들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기꺼이 헤즈볼라의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파티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알라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녀에게 헤즈볼라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내 가족을 살려준 유일한 조국이자 신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름 돋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끔찍한 무장단체라도 굶주린 자의 입에 빵을 넣어주고 병든 자의 손을 잡아준다면 사람들을 기꺼이 그들이 내미는 독배를 마시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순간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달콤한 거짓말과 폭력을 앞세운 괴물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국민의 영혼을 잠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국가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빈곤과 절망을 방치하는 것은 곧 미래의 괴물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튼튼하고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영웅에서 이란의 사냥개로 전락한 괴물의 치명적 오판과 몰락입니다. 개념을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을 지켜주겠다며 스스로 이빨을 드러낸 거대한 맹견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늑대를 쫓아내는 맹견에게 온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고기를 대어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맹견의 덩치가 집채만큼 커지고 아무도 그 목줄을 질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개는 늑대가 아니라 무고한 이웃들의 양떼를 물어뜯고 마을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는 통제불능의 식인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헤즈볼라가 걸어온 파멸의 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비유입니다. 이들은 초창기 이스라엘이라는 막강한 외부의 적에 맞서 레바논의 남부를 지켜낸다는 저항군의 명분으로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점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거대한 스폰서인 이란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한 채 아랍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최악의 용병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치명적인 변곡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시리아에서 독재자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민주화운동, 이른바 아랍의 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헤즈볼라에게 시리아는 이란으로부터 들어오는 무기와 돈줄을 연결해주는 생명줄이자 핵심 보급로였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맞서겠다는 자신들의 창립 이념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2013년 시리아 내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 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자유를 외치는 같은 무슬림, 그것도 순위파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랍 전역에서 헤즈볼라를 향해 쏟아지던 찬사는 싸늘한 분노와 경멸로 바뀌었고
이들은 핍박받는 자들의 영웅에서 독재자의 사냥개로 완벽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들이 맞이한 비참한 말로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2024년 9월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는 이스라엘의 최첨단 스마트폰 해킹과 도청을 피하겠다며 조직원들에게 구식 무전기와 삐삐를 지급하는 엄격한 보안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조직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는 이 삐삐 생산 유통 과정에 교묘히 개입해 초소형 폭약을 심어두었고 어느 날 오후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린 신호음과 함께 3,000개가 넘는 삐삐가 폭발하며 헤즈볼라의 핵심 신경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곧이어 쏟아진 무자비한 벙커버스터 폭탄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수뇌부를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렸고 30년 넘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지도자마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온 늙은 전사 알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980년대 18살의 나이로 헤즈볼라에 입대했던 알리는 오직 내 고향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차에 맞서 싸우며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훈장을 자랑스러워했던 긍지 높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알레포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그가 마주한 적은 침략군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민간인 거주지에 폭탄을 쏟아붓고 돌아온 날 밤 알리는 자신이 더 이상 조국을 지키는 전사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해 피를 묻히는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조직이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결국에는 적국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동료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참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알리는 모든 명분이 사라진 맹목적인 충성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비극은 우리에게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숭고한 명분으로 출발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통제받지 않는 힘은 반드시 타락하고 폭주합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스템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하고 감시하는 시민이 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 폭격으로는 결코 죽일 수 없는 괴물과 비극의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맹독을 품은 거대한 독버섯이 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그 흉측한 버섯의 갓을 아무리 잘라내도 썩은 뿌리와 곰팡이가 가득한 축축한 환경이 남아있다면 새롭고도 치명적인 독버섯이 또 피어나게 됩니다. 헤즈볼라를 향해 쏟아붓는 수만 발의 미사일은 버섯의 갓을 자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폭탄으로 수뇌부를 암살할 수는 있지만 레바논 국민들이 겪는 빈곤과 차별, 그리고 국가의 완벽한 무능이라는 썩어빠진 토양을 갈아엎지 않는 한 제2, 제3의 헤즈볼라는 영원히 다시 태어난다는 가장 매목한 본질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투영된 2026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살펴보십시오. 시리아 정권이 붕괴하고 헤즈볼라의 최대 배후인 이란마저 극심한 혼란에 빠지며 거대한 생명줄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사방이 고립된 최악의 위기 속에서 레바논 정규군마저 무장해제를 압박하지만 이들은 수십 년간 파놓은 지하 요새에서 남은 미사일을 쥐고 최후의 항전을 고집합니다. 돈줄이 마르고 무기가 바닥나도 벼랑 끝에 몰린 10만 명의 빈민전사들이 품은 도끼 어린 생존 본능은 결코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만들어낸 레바논의 풍경은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수도 베이루트는 공습으로 잿빛 먼지에 덮여 태양빛조차 들지 않고 밤마다 방공망의 굉음이 진동합니다. 병원에는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비린내가 가득하고 빵집 앞에는 식량을 구하려는 절규가 메아리치지만 굳게 문을 닫은 정부는 그 어떤 구호품이나 안전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폭격이 거세질수록 10대 청년들은 오히려 분노를 불태우며 복수를 다짐하고 진정한 평화는 끝없이 뒤로 밀려나는 끔찍한 굴레에 갇혔습니다. 이 폐허에서 살아남은 대학생 아미라의 시선을 통해 진실을 마주해 보십시오. 벙커에 숨어 공포에 떨던 아미라는 할아버지가 빵에 감사하며 무기를 들었고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며 싸우다 목숨을 잃었지만 그 3대에 걸친 맹목적인 복수전의 결말은 오직 산산조각난 가족의 무덤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보다 60년 넘게 인구조사 한 번 없이 권력만 독점하며 국민을 가난과 무지로 내몰아버린 부패한 레바논 정부가 가장 거대한 진짜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벽에 우리는 복수의 총알이 아니라 진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적어내린 그녀의 절규야말로 이 비극을 끝내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테러리즘의 악순환을 끊는 궁극적인 무기는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거창한 이념이라도 굶주림을 방치하는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의 빈틈을 날카롭게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의 실패가 낳은 치명적인 하이브리드 계문, 헤즈볼라의 탄생과 붕괴 궤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극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3가지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새기셔야 합니다. 수백 대의 전투기보다 더 강력한 안보는 바로 무너지지 않는 내부의 결속입니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튼튼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굳건한 신뢰가 사라지면 밖에서 적이 오기 전에 내부에서 괴물이 자라나 나라를 삼켜버린다는 무서운 진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둘째, 낡은 제도를 과감하게 부수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1932년에 낡은 인구조사 하나에 갇혀 100년 동안 권력을 나눠먹다 파멸을 맞이한 레바논 기득권의 최후를 똑똑히 보셨습니다. 현실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법과 규제에 얽매여 밥그릇 싸움만 하는 부패한 시스템이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혁하는 데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셋째, 달콤한 복지를 앞세워 맹목적인 적대감을 강요하는 세력을 철저히 걸러내셔야 합니다. 헤즈볼라는 빈민들에게 병원과 빵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아들들의 목숨과 피를 요구했습니다. 포퓰리즘의 공짜, 치즈 뒤에 숨겨진 잔혹한 덫을 피하시고 어떤 권력이든 냉철하고 이성적인 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는 지혜로운 시민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여러분은 폭발하는 중동의 뉴스를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나 종교 광신도들의 싸움 정도로 치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끝없이 싸우는지 호기심만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피비린내 나는 창상 뒤에 국가가 국민을 철저히 유기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탐욕을 부릴 때 자라난 끔찍한 구조적 실패가 숨어있다는 진실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게 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뼛속까지 시린 경고를 드립니다. 국가의 울타리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지켜주지 못할 때 절망에 빠진 시민들은 살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미는 총을 잡게 됩니다. 정치의 부패와 타인의 고통을 방치하는 이기주의가 계속된다면 헤즈볼라라는 재앙은 언제든 우리의 심장부를 파고들 가장 끔찍한 독버섯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국가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매서운 감시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연대, 그리고 낡은 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서만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 지어진 단단하고 안전한 국가가 있어야만 기본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무거운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우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과 따뜻한 마음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